오늘 요리는 뭐 요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음식으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염증 잡는 명선수는 바로 생감자. 우선 소화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정도 이렇게 담궈놨다가 건져내면 지금 요거는 아주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화 상태. 물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성화죠. 네. 이제 그것이 결국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푸드닥터 황혜연 약사입니다.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요,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음식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염증하면 두 가지, 어떤 재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염증이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염증 제거제 물속에서 살고 있는 미나리, 네. 그 다음에 우리 감자 두 가지를 제가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오늘 한번 실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증 잡는 명선수는 바로 생감자. 네. 네, 생감자 하면 다들 또 뜨악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생으로 먹는다고? 근데 저희가 항상 모든 재료는 일단은 익히거나 살짝 데치는 걸 권유를 하는데 감자만큼은 생으로 드시는 게 굉장히 또 이 유효 성분을 제대로 섭취하고 생일 때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생감자로 정말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많은 임상이 있는. 네, 예, 그렇죠. 이 생감자는 우선 이제 땅 속의 과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없애줄 수 있는 식물성 스테로이드 성분을 간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끓여서 먹을 때보다는 이제 생으로 먹을 때 이제 파괴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 용도로 쓸 때는 생으로 쓰는 것이 좀 더 좋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속 식물들만큼은 더 껍질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땅 속에서 그 수많은 적들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 속에 전부 다 방어 물질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죠. 그래서 저희 예전에 약이 없을 때도 막 문제 있을 때 화상이든 감자 갈아 붙이는 거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조상님들은 이 감자의 항염증 작용을 이미 알고 계셨던 이미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 영양학적으로도 얘네들이 갖고 있는 성분이 그런 염증을 없애고 우리 열을 식혀주는 이런 작용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 이어서 해보겠는데 부끄럽습니다. 이제 요리가 끝났어요. 시작과 동시에 네, 끝나는 벌써 요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감자를 그냥 담궈두고 또 방치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치만 하시면 허탈하실 텐데 한 얼마 정도 방치하면 이제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보통 이 방식이 뭐냐면 우리 가정에서 감자에 있는 녹말을 빼서 이제 감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 저녁 때 이렇게 썰어 넣어서 보통 물에다 담궈놨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자는 건져서 요리를 사용하고 물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루 저녁을 이제 울궈내면 됩니다. 한 8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놨다가 건져내면 이제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 물을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지금 12시간 지났다고 하면 물 안에는 12시간 방치하는 사이에 감자에 있는 칼륨이라든가 또 비타민 C의 상당 부분 이쪽으로 이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우리 인체가 원하는 알칼리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드시면 되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칼륨이 많이 용해돼 있는 것을 드실 때는 항상 나트륨이 와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장을 넣어도 됩니다만 이제 이 감자를 우리가 삶아서 먹을 때 소금 찍어 먹듯이 실제 해보시면은 간장보다는 소금이 음식 맛이 훨씬 더 이렇게 궁합이 자연스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조금만 넣어서 수시로 또 드시면 몸의 알칼리화, 그다음에 몸에 보이지 않는 염증들을 없애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왜 그 방광염이라고 그러고요. 또 요실금 소변이 계속 이제 자주 매렵고 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런 방식을 갖고 꾸준히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효능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생감자로 만든 이 물은요, 진짜 어이없게 이 양쪽으로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냉해서 오는 질환들을 고쳐주죠. 그러니까 방광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고 콩팥 이런 부분을 또 반대로 위쪽으로는 열이 치솟는데 굉장히 또 효능이
있어서 탈모, 탈모, 불면증, 네. 또 기억력, 화병, 기억력도, 치매, 뇌의 뜨거운 기운을 또 얘가 잘 내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 물로 머리를 좀 발라놓고 탈모 네.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감자 우린물을 활용해서 탈모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려고 할 때는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다시마를 다시마. 하나를 더 우려내게 되면 그런 용도로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시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또 모근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성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자와 또 이렇게 만나서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응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감자 이 물만큼은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여기는 뜨거워서 고장난 거, 아래쪽은 차가워서 고장난 거, 또 관절 이런 데도 굉장히 저는 네, 그렇죠. 무릎에 물이 찬 분한테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바로 없어지셨다고. 네. 그리고 요 맛이 조금 너무 심심하다 이런 분들은 레몬즙 이런 거 활용하셔도 네, 좋고. 그래서 요즘에 그 레몬물을 굉장히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네. 그 레몬물을 드시면 위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레몬물을 먹고는 싶은데 속이 자꾸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바로 감자 우린 물에다가 여기다 레몬물을 섞게 되면 위장 치료도 감자가 되네요.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서 레몬물이 들어오니까 효능을 훨씬 더 업시키는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쉬운 요리를 말씀드리면서 또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오늘 요리는 뭐 요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음식으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약이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는데 오히려 더 쉽죠. 네. 네, 그래서 그 무하고 미나리로 천연의 해독수, 염증 잡는 물, 네. 예,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너무 쉬워서 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요리라는 느낌보다는 이 음식을 얼마만큼 소화 흡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필요한 조리 과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단순할 수밖에 없고 그냥 소화 과정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생으로 먹기에는 아무래도 불편한 것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흡수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하고 미나리는 또 한상의 궁합인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바로 항상 해조류가 예, 그래서 다시마 준비했고요. 지금 이제 물이 막 끓으려고 해요. 그래서 무는 왜 넣었죠, 박사님? 이제 오늘 재료가 무하고 미나리, 다시마 이게 세 개가 전부 다예요. 예, 다인데 이제 먼저 무는 좀 딱딱하니까 물을 먼저 좀 넣어서 충분히 우러나도록 끓여준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우러났다 싶으면 미나리를 집어넣어서 이제 끓일 건데 무는 그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우선 소화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고 완전히 소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능력도 있지만 무 안에 들어있는 우리 그 톡 쏘는 듯한 자극적인 맛 있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식이유황 성분이죠. 이 식이유황 성분은 대표적인 인체 해독제죠. 예, 그래서 해독의 능력도 좋게 만들고 또 우리가 무를 끓여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막힌 것을 굉장히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공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의 주 재료는 미나리지만 미나리의 능력을 더 옆에서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무를 이제 이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각의 용량은 중요하지 않다. 저희는 맛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재료에서 유효 성분을 얼마만큼 잘 뽑아내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느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가 이렇게 드셔보시면서 내 입맛에 이렇게 맞는 정도의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무가 잘 끓었네요. 잘 끓었으니까 이제 잘 끓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미나리를 집어넣습니다. 이제 얘는 왜 나중에 넣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얘가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조금 더 충분히 우러내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나리에는 그 주요 성분들이 이제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있는 캠페롤이라는 성분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항산화력이 높고 혈액을 맑게 정화하는 작용이 뛰어난데 단지 이것이 너무 오래 끓이면 열에 약해요. 그래서 먼저 물을 끓여놓고 어느 정도 무가 잘 우러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불을 살짝 줄여가지고 미나리를 집어넣고 한 15분 뭐 전후
이런 정도로 끓이시게 되면 이제 충분히 원하는 성분이 우러납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완성도가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확하게 하느냐 이런 어떤 스트레스보다는 좀 쉽게 그러다 나면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그때 자기 입맛에 맞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조리 방법이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 이 완벽해지려고 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 조금 다소 효능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익숙해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푸드닥터의 취음식 레시피는 마치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넉넉한 옷.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틀 안에서만 놓으시면 된다. 예, 그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이게 또 미나리도 이제 어느 정도 끓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끓었죠? 네, 이제 끓었으면 여기다 이제 다시마를 네. 이제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다시마 물을 울궈내는데 네. 이제 다시마를 집어넣고서 이렇게 끓일 때는 다시마를 너무 이제 오래 끓이게 되면 또 여기에 끈적끈적한 네. 이것 때문에 우리 식감을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5분 정도 끓이시면 이제 충분하고요. 네. 또 그렇지 않으면 불을 끈 상태에서 다시마를 담궈 놓으면 한 20여 분 정도 지나면 그냥 그대로 우러나니까 이제 그냥 지금 사실상 완성이 된 거예요. 네. 어떤 말인지 이제 이해하실 텐데 네. 끓이면서 짧게 가도 되지만 아예 불을 꺼놓고 좀 방치해도 좋다. 예, 이렇게 그래도 이해하시면 다시마는 아주 굉장히 잘 우러나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웬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것까지 다 먹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 레시피의 목적은 여기서 우러나온 물을 먹기 그렇죠. 위함이죠. 네. 그래서 이 건더기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은 네. 이제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거는 이 물을 통해서 혈액을 맑게 만들고 또 특히 이제 혈액의 산성화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성화죠. 네. 이제 그것이 결국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데 지금 요거는 아주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알칼리화 상태가 돼 있다.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 전체의 이 물의 양이 한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물의 양. 이제 60kg. 60kg라고 이야기를 하면 60kg에 네. 70% 정도가 물로 돼 있으니까 한 약 40 40리. 예, 전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물을 알칼리화 하는데 네. 얘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물을 다 중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물을 먹기 위함이니까 좀 많은 양을 먹을 각오를 하고 네. 이 물질을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물을 좀 저희 냄비가 작은데 좀 넉넉히 넣어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훨씬 유효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하게 보통 농축된 것보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약을 데리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농축 액기스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물 대신에 드시려고 하시는 이거는 이렇게 사실은 너무 진하게 안 데리고 조금 묽게 드시는 것이 오히려 흡수율 면에서도 좋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적을 네. 달성하는 데 훨씬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체 내에 있는 물을 바꿔주려고 하는 네, 거다 네, 보니까 네. 용량이 더 중요하다. 네, 용량이 중요하다. 성분보다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되고요. 너무 진하지 않게. 아유 네. 이제 잘 끓은 것 잘 같아요. 끓었죠? 네. 그럼 아주 이렇게. 뭐 색깔도 이쁘게 예. 우러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마지막에 또 주의할 점이 있나요? 목사님 먹기 전에? 근데 요거 이제 드시게 되면 이게 이 자체가 칼륨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우러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칼륨이 들어갈 때는 항상 나트륨이 여기 보조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드실 때 약간의 이 죽염 간장이나 죽염을 조금 첨가해서 드시게 되면 이 미네랄의 균형도 잘 맞고 또 드시기에도 또 맛의 면에서도 좀 한결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장 환자분들 또 이런 칼륨에 좀 예민하신데 이게 나트륨 칼륨 비중이 서로 균형이 맞게 되면 신장을 지치게 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네, 맛을 네.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네, 네. 처음에 네. 이제 물을 넣고 네, 네. 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 넣고 그리고 좀 단단하기 때문에 불은 좀 강해도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충분히 끓여주다가 이제 중불로 살짝 옮기고 미나리는 조직이 단단하지 않으니까 굳이 강불이 필요 없고요. 사실은 이렇게 맛을 우리는 거는 계속 강불로 가면 물이 다 쫄기 때문에 불을 조절하시는 게 필요해요. 막 어떤 분들은 이걸 하고 막 팔팔 끓이면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물량이 요거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물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충분히 보존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나리 넣고 나서 15분 동안 중약불 정도 하셔도 충분히 미나리는 우러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5분 동안 다시마를 넣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려주시면 좋고, 다시마는 굳이 강불이 필요 없으니까 여전히 약불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드실 때는 죽염 간장이라든지 죽염으로 나트륨 비율을 칼륨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죽염 살짝. 죽염. 예, 예. 다른 분이 드셨습니까? 네. 정말 편안한 느낌이에요. 몸 전체가 이렇게 아주 깨끗해지는 느낌?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늘 하세요. 얼마를 먹어야 되냐? 저는 사실 그래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마시면 네, 좋다. 네, 네. 왜냐면 내 몸에 있는 물을 다 바꿔주려면 부지런히 마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요즘 여기 물병들 많이 휴대용들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게는 한 500, 그리고 보통은 한 최소한 한 1리터 이상 정도 이렇게 하루에 드신다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드실수록 빨리 몸이 네, 바뀌니까. 네. 네, 오늘 이렇게 미나리로 만든 해독물하고 해독수하고 또 생감자물로 이 두 가지로 염증도 잡으시고 또 해독도 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